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수면 패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면 새벽에 일찍 깨는지, 잠이 얕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15분에 걸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수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가 새벽 5시에 마주 앉아 차 마시는 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봤더니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나이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자고 언제 깨야 하는지를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가 앞당겨집니다. 마치 시계를 2시간 정도 앞으로 돌려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저녁 8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4, 5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잠을 오게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서 깊은 잠을 잤다면 이제는 조금씩만 나오니까 잠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깊은 잠, 의학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나이 들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전체 수면의 20% 정도가 깊은 잠이었다면 60대 넘어가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비슷해도 잠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병은 아닙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처럼 잠도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낮잠을 조절하세요. 저도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소파에 누워 자곤 했어요. 1시간씩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낮에 너무 많이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내로만 잡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눕지 않아요. 이것만 지켜도 밤잠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안 돼요. 생체 시계가 또 흐트러집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침대에 들어가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키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세 번째, 침실 환경을 정돈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끊었습니다. 침실에는 휴대폰도 안 가져가요. 대신 거실에 두고 알람은 침실 시계로 맞춥니다. 그리고 침실을 어둡게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커튼을 꼭 쳐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고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잡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거든요. 네 번째,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드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속이 불편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저는 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카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녁에 녹차나 홍차도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십니다. 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드는 건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저도 예전엔 잠 안 올 때 소주 한 잔 했는데 지금은 끊었습니다. 5번째, 낮에 햇볕을 쬐고 운동하세요. 낮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산책을 나갑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햇볕 쬐면서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운동도 중요한데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게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세요. 6번째,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저는 밤 9시 30분이 되면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샤워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졸음이 와요.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고 침대에 누워 책을 조금 읽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순서로 하다 보니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더라고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봐도 잠을 도저히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 이상 계속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깨서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거나 낮에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면무호흡증은 자다가 숨이 멎는 병인데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서 자는 배우자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또 숨을 몰아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수면 클리닉에 가보세요.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려고 하면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불편해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에요.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시는데 수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다음날 아침 정신이 멍하거나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처방받으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잠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 푹 자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6시간 정도 자도 낮에 피곤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잠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잠 조절, 햇볕 쬐기, 가벼운 운동, 침실 환경 정돈. 이것들만 잘 지켜도 분명히 잠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모두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